연봉 2억인데 반포 살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서 새해 저축 계획과 재테크 고민을 하던 중에 그저께부터 반포자이 아파트에 꽂혔습니다. 여러 영상과 게시물들을 보다가 부행남님께서 2년 전 영상에서 연봉 2억의 반포자이 30평 아파트 매수를 만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래 제 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고 부행남님 의견이 궁금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저축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고민하는 거예요. 연봉이 세후 1억인데 맞벌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1,300 정도 받고 아파트를 월세 하나 주는 게 있어가지고 1,400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지출이 550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1억씩 저축을 하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하나가 8억인데 2억에 100 반전세를 줬다. 보증금 2억을 받아가지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담대 2억 4천 있고 신용대출 4천만 원 있는데 이거 그럼 갚아버리지 이거 왜 이렇게 놔뒀을까. 그리고 저축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7,300만 원의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시하고 저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2030년까지 어차피 직장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4억 정도 저축을 좀 하고요. 지금 보유한 8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10억을 어떻게든 만든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20평대 23억을 물건을 전세 끼고 매수하겠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또 모아. 그래가지고 한 4억을 더 저축해가지고 2030년쯤에는 주담대를 8억을 받고 모은 돈 4억을 해가지고 전세금 빼주고 입주. 이 집에다가 10억 넘게 한 14, 5억을 갖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고 살고 싶다. 이하는 26년도에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에 몸테크 하다가 잘 되면은 그 언젠가 나중에 반포에 살 수 있겠죠. 3번은 건물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10억을 만들고 대출 끼고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건물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1안, 2안, 3안이 완전 방향이 다 다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반포 자이를 꽂혔다고 이런 것들 보면은 공부의 숙련도가 좀 낮고 아직은 조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이 궁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다른 거는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왜? 나는 지금 반포자이에 꽂혔으니까. 취득세 복비도 비싸가지고 반포자이 입주하면 평생 이사 다니지 않고 엄청 좋아 지금. 난 여기 너무 좋아 지금. 완전 사랑에 빠졌어 지금. 살고 싶은데 계획이 너무 장기라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최소 한 7년 뒤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 남자가 안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식은 팔지 않아. 왜 주식은 또 안 팔어? 주택자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퇴직할 때까지 추가로 살 생각입니다. 연봉이 남들이 보기엔 많겠지만 20살까지 빨간 벽돌 지하집에서 살면서 고생했어요. 연봉이 많아져도 계속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종종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에게도 이런 고민은 털어놓지 못해요.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말할 결론은 간단한 거죠. 반포자이는 포기하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사람을 걱정해줘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리더라고요. 조금만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제가 사연을 다루면 바로 왜 이런 사람들 걱정해줘요 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소득이 크든 작든 사람들의 고민은 다 똑같고요. 이 고민을 살짝만 축소해보면 다 시청자분들의 고민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골랐습니다. 뭐냐? 이분은 그냥 반포자이 아파트 거기에 꽂힌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다 워너비 아파트가 있어요. 대부분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잠실의 아파트를 하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 어디 대단지 거기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돈 좀 번다. 그리고 나 좀 이제 나이 좀 있다 그러면은 애들 교육 때문에 어디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막연한 그 이상형이 있다고. 결혼은 이상형이랑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든 이상형을 놓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2년 전 영상에서 연봉 2억의 반포자이 30평 아파트 매수를 만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죠.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연봉 2억 받아도 강남 아파트 실거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영상 보셨지만 어쨌든 잘 저축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각자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어쩔 수 없이 200 이렇게 드는 거지 같이 모여 살았으면 아마 실수령액이 1,400인데 생활비를 거의 한 300만 원대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진짜 잘 아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안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대기업에 다니면은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안 그래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면 그 약간 눈높이에서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쓰면 사람들이 뭔가 쟤 왜 이렇게 돈 아끼냐, 그리고 좀 더 돈 좀 쓰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변에서 막 하거든요. 사실 내가 돈 잘 버는 거랑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거는 별개 얘기인데 보통 누가 돈 잘 벌잖아. 그럼 야 오늘은 네가 쏴라. 누가 연봉이 유독 높잖아. 야 그러면 네가 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당연히 하는 게 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다 피해가면서 저축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집도 사고 앞으로 더 좋은 집도 가려고 노력해볼까라는 마음이라도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 보다가 갑자기 꽂혀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파트 막 소개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햇살이 좀 따뜻해. 햇살이 좀 이렇게 따뜻한 약간 봄 날씨에 찍은 영상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집 너무 좋죠 하는데 뒤에 막 애가 킥보드 타고 막 가고 그리고 엄마가 막 흐뭇하게 따라가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팍 꽂힌다고. 이 꽂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손에 닿을 것 같을 때 꽂혀요. 내가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제 나 연봉 이제 월 250 받고 연봉 3천 정도 됐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페라리를 딱 봤어. 그러면 내가 페라리 사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갑자기 꽂히는 게 물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꽂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 멋지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딱 봤는데 그랜저야. 아니면은 뭐 G70 같은 거야. 아니면은 약간 중고긴 한데 BMW 뭐 3 시리즈야. 근데 중고로 좀 유독 싸게 나오는 게 있대. 그러면 갑자기 꽂혀. 무슨 소리냐? 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하거든요. 내가 아예 안 닿을 것 같으면은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테헤란에 있는 건물들 사고 싶어요? 누가 주면 저 갔죠. 뭐 이러지만 진짜 진심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걸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1,000억에서 2,000억 있다고 쳐봐. 그러면 테헤란로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거 하나 살까? 사야 되는데 한 1,000억 더 모아서 사야 되는데 나도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 한번 팍 한번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막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가능성이 좀 보일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 집착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 그냥 얘가 좋은 거야. 그때 뭐 따지지 않아.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좋은 거야. 그냥 이것만 보여. 얘밖에 안 보여. 사회 초년생 남자들이 외제차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조금만 무리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요 사회 초년생 요 분들이 한 2, 3년 전만 해도 다 버스 타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취준생 할 때 다들 컵밥 먹어가면서 되게 아끼고 살았는데 사회에 딱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뭔가 좀 월급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외제차가 막 아른아른해. 왜냐면은 나도 이거 살 수 있거든. 벤츠? 그다음에 뭐 3 시리즈? 요 중고로 페이스리프트 된 거, 옛날 거. 이미 좀 구버전인데 한 5, 6년 정도 된 거. 그런 거 좀 상태 괜찮은 거 살만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고 회로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이미 샀다. 나는 샀다라는 결론에 모든 걸 맞춰요. 어떻게? 자, 나는 이미 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죠. 돈을 모은다. 돈을 열심히 모았다.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차를 산다. 이게 사실은 과정과 결론인데 무조건 얘를 사야 돼. 나는 무조건 3 시리즈 탄다. 나 이거 타고 아니면 뭐 SUV 하나 타야 되겠다. 뭐 X3 하나 산다. 나 이번에 무조건 사. 그러면 이제 과정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죠. 어떻게 맞추죠? 대출을 받든 리스를 받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남한테 빌리든 부모님한테 뭐 쪼르든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힘겹게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무언가 집착이 생기고 뭐 하나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구축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동네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죠. 왜냐하면 그 신축 아파트에 사는 엄마가 우리를 초대해.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인데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인데 그 엄마, 그 신축에 사는 그 엄마가 유독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 그래가지고 어딜 갑니까? 커뮤니티로 가. 아니 커피숍 밖에 많은데 아니야 내가 살게. 그러면은 커피 2,000원짜리를 사줍니다. 근데 커뮤니티 안에 있어. 근데 가면은 다들 여유롭게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안에 뭐 이렇게 조경도 잘 돼 있어. 거기를 보면서 느긋하게 커피를 먹는 거야. 그럼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나도 저 아파트 간다. 옆 동네에 있는 거죠. 바로 옆 동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 근데 이게 한 3억 차이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여보 우리 이거 무조건 이사 갑시다. 돈 모읍시다 하면서 그 집착이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원업인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좋은 차를 사야 돼. 예를 들어 막 엄청 비싼 차 한 2억짜리를 내가 꽂힌 거야. 그럼 이 차를 타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타는 거지? 내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언가 돈을 쓸 때 단순히 나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쓰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내가 얻는 건 뭐지? 이건 분명히 무언가를 교환하는 걸 텐데 내가 이 돈을 잃고 뭘 얻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얻는 게 과연 내가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은 반포라는 데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기 살았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꼭 반포에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억인 거죠. 추억은 그냥 남겨두는 거지. 내가 추억이 있다고 해서 거기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물론 능력이 되면 살면 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내 인생의 길을 모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과연 그 추억을 곱씹기 위해서인가? 그럼 난 뭘 얻는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반포 생활 유지가 가능한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반포자이 입주하면 평생 이사 다니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포자이는 곧 평생 집이 되는 거야. 이분은 내가 반포를 가는 이유는 이사 다니고 싶지 않다.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지만 그거는 뭐 저의 어떤 성향이나 뭐 전략적인 판단으로 많이 간 거지. 웬만한 분들 특히 이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생겨가지고 한 4년에 한 번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20년에 한 5번 아니면 10년에 한 2번 정도? 그게 과연 많은 건가라고 한번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이사 다니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조금 이상한 멘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분들이 반포자이에 입주하잖아요. 그럼 평생 이사 안 다니고 살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반포자이에 들어갔다. 어떻게든 이란을 지켜가지고 2030년 앞으로 한 7년 뒤에 돈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도 8억 받고 반포 23평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다면은 아마 몇 년 못 살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뭐 초등학교 뭐 들어갈까 말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동네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쓰는 돈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지금은 잘 아끼고 있는 거는 애도 없고 신혼이기도 하고 우리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거지. 막상 여기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애도 같이 뭐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면은 이 장난 아닙니다. 생활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들어가 봐야 못 살아요. 못 살고 나오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뭐 지금 비싸죠.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이 30평대가 한 30억 하는 아파트인데 보면 월세만 해도 한 45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450 정도. 를 내야 돼요. 월. 그럼 1년에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은 내는 거잖아요. 대충 한 6천 낸다고 칩시다. 관리비까지. 그냥 집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한 6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집값 가지고 내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이 월세로 계산을 해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월세 내고 과연 여기 들어가서 살면 살 수 있을까? 저는 제 집인데요.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월세로 사나 내가 거기다가 수십억을 넣고 내 집으로 가서 사나 어차피 기회비용은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이게 오히려 더 싸게 맥힐 수도 있습니다. 둘이서 실수령액이 1년에 한 1억 5천 된다고 하면 집에다가 6천 갖다 놓고 아이들 키우고 나 먹고 살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거기다가 당연히 사교육비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생활비도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연봉 2억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는 있습니다. 사는 게 안 되는 거지.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거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세 끼고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신용대출 받으면 살 수는 있어요. 사가지고 보유는 할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드냐? 아니 연봉이 2억인 사람들도 거기서 못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단순히 그냥 딱 10분의 1로 딱 나눠보자 이거죠. 연봉을 2천만 원으로 이게 10분의 1로 나누고 이게 아까 한 20몇억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출을 아까 한 8억 정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대출 8천 딱 끼고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맞벌이죠. 맞벌이입니다. 맞벌이로 연봉 2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도 낳아야 돼.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비 내기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뭐 아이는 뭐 누가 봐줍니까? 학원도 보내야죠. 거기다가 뭐 대출도 이자도 갚아야 되고 사실상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살긴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10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연봉 2억이어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실수령이 1300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주거비라는 거는 최대한 낮춰야 된다.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령이 1300이나 되는 사람이 한 300, 월세 한 300 내는 거. 아까 그 30평대가 한 450 정도 됐으니까 20평대면 한 300 되잖아요. 너 그럼 반포고 살면 안 되나? 300 떼고 1000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동네 가는 순간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월세, 관리비 포함, 한마디로 주거비는 실수령액에서 아주 높지 않게 내가 제한을 좀 걸어야 됩니다. 요 정도로 끊어야지 생활비 내고 뭐 사교육도 조금 시키고 애도 뭐 먹을 것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해도 저축이 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월세를 막 300, 400을 쓰는 순간 저축은커녕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왜 빚을 지고 있지? 왜 내가 마통을 쓰고 있지? 잠깐만 우리 애 요번에 뭐 영어 캠프를 간다는데 야 이게 400만 원이라고? 이거 어떻게 내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월세 한 150 정도면은 이 부부가 가야 될 때는 뭐 서울 외곽지라거나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그래도 뭐 대도시죠. 대도시 권역에 있는 나쁘지 않은 아파트 정도, 뭐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어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연봉이 2억이면 진짜 높은 건데 완전 최상위로 돈을 버는 직장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강남을 못 간다고? 와 집값 진짜 미쳤다. 이게 PIR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야 PIR이 너무 높다.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이 연봉을 2억을 버는데 강남에 못 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제가 한번 통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직장인이라는 분들 중에 이 억대 연봉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23년에는 뭐 늘었을지 줄었을지 뭐 약간 줄었을 수도 있는데 국세청 발표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자영업자는 제외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억대 이상 버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빼고도 13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있는 거니까 뭐 수도권에 한 50% 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한 65만 명 정도 있고 이 중에 뭐 한 40만 명은 대충 서울쯤에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나 뭐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대 연봉 높긴 높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뭐 엄청 희귀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남에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게 등가가 안 맞습니다. 전체의 한 6%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초구 강남구만 볼게요. 뭐 송파구는 안 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서초 강남은 비싼 동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서초 강남에 아파트가 몇 개 있냐?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19만 호 정도 있습니다. 19만 호. 자, 근데 이 19만 호는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돼가지고 완전 재건축하기 직전에 나 도저히 못 살아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면 한 300세대, 뭐 250세대, 뭐 그래가지고 나홀로는 아닌데 한 2동, 3동 정도 되는 뭐 지하 주차장 없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실제로 내가 좀 살만하다 싶은 데는 한 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만 호 정도 있는 거야. 10만 호 정도. 근데 이 20만 호를 다 쳐도 전체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120만 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 2%라고 볼게요. 여기서 막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도 잘 안 되겠지만 이 10만 개만 치면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1. 몇 퍼센트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강남의 연봉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1%가 살까 말까네 라고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상위 1%의 자산이 얼마일까 보면은 대출 빼고 순자산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 다 떼고 그냥 지금 다 자산 정리하면은 30억 정도 생깁니다 하는 사람들이 상위 1%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들어가서 살기에도 아까 말한 대로 서초 강남이 적죠. 되게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전국에 있기 때문에 뭐 서초 강남에 무조건 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서초 강남만 봐도 물량 대비 생각보다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는 거죠. 30억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봉도 한 1, 2억은 벌어야지 되는. 그래도 사실 강남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자산 30억을 다 아파트에 다 넣으면
하면 자기는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투자도 하고 뭐 집도 사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위 1%를 초과한다. 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만 거주할 수 있는 그 아파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못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부터 이제 그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난 저기 무조건 가서 살아야 돼. 저기만 뭔가 사람 사는 동네고 저기서 한 칸만 옆으로 떨어져도 뭐 동작만 돼도 뭐 송파만 돼도 뭐 강 건너 뭐 옥수만 가도 난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득과 자산 둘 다 많아야지 거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주를 또 유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이라는 곳에 대해서 너무 뭐 환상을 가지실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강남이라는 곳을 너무 보편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그럴 이유도 없다. 상당히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워너비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난 저기를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극도로 발현이 되는 게 이제 청약이죠. 청약 점수가 막 엄청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60점대 막 후반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무주택 하시고 자녀도 많은데 착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계속 무주택을 막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 청약으로 새 집 마련할 거야 하면서 계속 꿈을 키워가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고가점자인데 이런 분들이 그 워너비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꿈꾸다가 사실은 다른 어떤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워너비라는 거 어찌 보면 저 집착이라는 거를 사실 빠르게 내려놔야지 그 다음이 이제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이라는 곳, 뭐 제가 지금 이분이 강남 뭐 특정 그 반포를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워너비 동네가 있는데 여기 동네가 오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오르냐? 아닙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요율이 뭐 조금은 다르거나 선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한 지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옆에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부동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많거든요.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 많습니다. 한 200세대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 시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1년 단위로는 안 오를 수 있는데 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도 올라가긴 한다. 다른 거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내가 바라는 저기만 답이고 나머진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결국에는 뭐 아까 말한 워너비 아파트를 얻는 분들은 한 방에 가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 계단식이라고 하죠. 계단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 결국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물건을 먼저 사고요. 얘도 올라가는 동안 이 자산 상승을 하는 동안 나도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도 뭐 사업도 하고 뭐 연봉도 올리고 이직도 하고 해가지고 능력도 높이고 내 자산도 키워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워너비로 가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가는 것이 그 결과의 종착지가 내 워너비 아파트인데 많은 분들은 거기를 한 방에 가려다가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된 신혼 중반 부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뭐 급할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이를 낳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뭐 그런 데 집중하시면서 지금 이제 차곡차곡 돈 모아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여유가 없다고 보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유 있으면 이런 돈 모아 가지고 중간에 한번 그 기착지를 한번 좀 두고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 칸만 올라갈까? 뭐 두 칸만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좋은 동네 살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좋은 동네를 되게 집착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고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좋은 동네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그 과거부터 고생하신 우리 선배 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그 나보다 먼저 출발한 세대들이 많고요. 그분들이 자산을 많이 축적을 했고 그분들을 내가 당장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30대에 여기 들어가려고? 누구는 30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좋아질 동네를 고르는 게 맞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옛날 반포 사진입니다. 물론 뭐 아직 많이 바뀐 건 아니긴 한데 조금 좀 바뀌었죠. 레미안 퍼스티지 뭐 아크릴 리버파크 뭐 다
바뀌었는데 옛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의 반포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뭐 조금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반포의 그런 위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낡은 아파트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막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뭐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되고 막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위상이라는 거는 바뀐다. 그래서 뭐 가장 그 쉽게 요즘에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청량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 하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청량리에 사람이 사나? 뭐 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그 짧은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 동네는 되게 막 좀 안 좋은 동네고 뭔가 좀 기피 장소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지역이고 뭐 GTX도 들어오고 하면서 아마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예전에 그랬나? 한마디로 내가 지금 좋은 동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아질 동네에 미리 선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 40대 아니면 뭐 50대쯤 되면은 정말 좋은 동네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장기 외국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재개발 같은 거에 묻어두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도 아니고.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리스크인 거지 반대로 이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하게 특정 지역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확실하게 내가 아파트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앞으로 다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리스크만 빼면 제일 어찌 보면 안전한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데 우린 어차피 밖에서 살 거야. 그러면은 뭐 묻어두고 이 시간이라는 리스크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기다리겠다. 아니면 뭐 15년도 기다리지 뭐. 그 전에 꼭 살고 싶으면 반포에 월세 살면 되는 거잖아요. 살아보면 느껴지겠죠. 아 우리 내년에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는 건 거기 가서 살 수 있지만 내 자산이라는 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묻어두시면 나중엔 정말 강산이 변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